골목길에 울려 퍼진 할머니의 비명소리. 벨트를 든 남자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얀 진돗개가 뛰어나와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흰둥이의 매서운 눈빛이 어둠을 가르며 빛났어요. 이것은 한 마리 진돗개가 불의에 맞서 싸우며 침묵했던 마을에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킨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통영 항구에 이른 새벽 물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시장 골목에서 정분순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로 멸치를 손질하는 모습이 여전히 야무져 보였죠. 할머니 곁에는 언제나 하얀 털을 자랑하는 진돗개 흰둥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흰둥아,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흰둥이는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마치 할머니를 보호하는 든든한 경비원처럼 말이죠. 분순이 할매,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좌판의 김순덕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통영 사투리가 정겹게 들리는 이른 아침이었죠. 아이고, 순덕이 언니도 벌써 왔구만요. 흰둥이가 일찍 깨워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흰둥이는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할머니를 깨우곤 했어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말입니다.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흰둥이는 할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 좌판에 다가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죠. 그런 흰둥이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늘 뿌듯해했습니다. 흰둥이야, 너는 정말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흰둥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마치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죠. 오전 10시가 되자 관광객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러 온 사람들, 맛있는 해산물을 찾아온 미식가들이 시장을 북적이게 만들었죠. 할머니의 멸치 좌판 앞에도 몇몇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멸치가 참 좋아 보이네요. 얼마예요? 젊은 여성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이 멸치는 우리 통영 앞바다에서 잡은 거라에. 한 포에 10,000원씩 해드릴게요. 할머니의 친절한 설명에 관광객은 만족스러워했어요. 흰둥이 역시 꼬리를 흔들며 손님을 환영하는 모습이었죠. 아이고, 이게 참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흰둥이라고 하는데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사람보다 더 똑똑해.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흰둥이는 할머니의 말을 잘 알아들었고 시장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영리한 개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할머니와 흰둥이는 바쁜 시간을 보내며 하루의 절반을 채워나갔죠. 그런데 오후 2시쯤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남자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으스대며 걷는 모습이 여느 관광객과는 달랐어요. 흰둥이는 그들의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경계심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흰둥아, 왜 그래? 할머니가 흰둥이를 달래려 했지만 걔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남자들은 시장을 한 바퀴 돌더니 각 좌판 주인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불안감을 느꼈죠. 순떡이 언니,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에? 할머니가 옆 좌판의 김순덕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에,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해. 김순덕 아주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흰둥이는 여전히 그 남자들을 향해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흰둥이의 반응을 보며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통영시장의 평온한 일상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드디어 정분순 할머니의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였어요.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남자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숨어 있었어요. 누구신가에?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흰둥이는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리며 남자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두칠이라고 합니다. 칠성파에서 나왔어요. 두칠이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명함에는 칠성파 행동대원 김두칠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칠성파. 그게 뭔가에?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만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었죠. 아, 할머니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이 지역 상권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칠의 말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갔어요.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상권을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에? 할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죠. 간단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려면 우리한테 자릿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두칠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부하들도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자릿세? 내 가게 앞인데 무슨 자릿세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0평생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할머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관광객도 많아지고 장사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보호해드리는 거죠. 두칠이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보호? 누가 보호해달라고 했나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흰둥이도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더욱 크게 으르렁거렸어요. 할머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른 상인들은 다 협조적이었거든요. 두칠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상관 아니에요. 나는 안 낼 거예요. 할머니는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 월 30만 원만 내세요. 다른 데보다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두칠이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30만 원?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무슨 30만 원을 내냐? 할머니가 펄쩍 뛰었습니다. 멸치 파는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할머니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할머니, 고민해보세요. 우리도 할머니한테 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두칠의 말투에는 명백한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짖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조용히 시켜보세요. 두칠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흰둥아, 조용히 해. 할머니가 흰둥이를 달랬지만 걔는 계속해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답변 안 들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거예요. 두칠이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야 흰둥이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분순이 할매, 괜찮아요. 아이고, 무서운 사람들이구만요. 하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해가 지고 장을 정리할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흰둥이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흰둥아, 우리 어떻게 하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흰둥이에게 말했습니다. 걔는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슬픈 눈빛을 보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흰둥이도 할머니 옆에서 밤새 깨어 있으며 집을 지켰습니다. 통영 항구에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평화로웠던 마을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밤 9시, 정분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두칠의 위협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굴복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어요. 흰둥이는 언제나처럼 할머니 곁에서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흰둥아, 우리 집에 가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시장 골목은 한적했고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시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했는데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던 길이 오늘은 왠지 으스스해 보였어요. 흰둥이도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목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두칠과 그의 부하 2명이 나타났어요. 할머니, 답변 들으러 왔습니다. 두칠이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낮에 봤을 때보다 훨씬 위협적인 분위기였어요. 나는 안 낸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귀찮게 하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흰둥이는 즉시 할머니 앞으로 나서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할머니, 우리가 성의를 보였는데 너무 고집부리시네요. 두칠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할머니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두칠은 이미 참을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두칠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할머니에게 다가서려고 했죠. 흰둥이가 크게 짖으며 부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계의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이게 때문에 일이 안 되네. 좀 치워. 두칠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흰둥아, 위험해. 이리 와. 할머니가 흰둥이를 부르려 했지만 걔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죠. 할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릿세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두칠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절대 안 낸다. 내가 왜 너희한테 돈을 줘야 하나?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두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두칠이 주먹을 쥐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흰둥이가 즉시 앞으로 뛰어나가려 했지만 부하 중 한 명이 몽둥이로 개를 쳤어요. 낑! 흰둥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절규했죠. 흰둥아! 이 나쁜 놈들아! 할머니가 흰둥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두칠이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칠이 할머니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무릎과 손목에 상처가 났죠. 이제 알겠어요? 우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두칠이 쓰러진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두칠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자릿세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더 심하게 될 거예요. 두칠이 할머니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죠. 으악! 이제 알겠죠? 우리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두칠이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위협하고 부하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쓰러진 할머니와 흰둥이만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고 흰둥이도 머리에 상처를 입어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한참 후에야 지나가던 주민이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분순이 할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구급차. 구급차 불러주세요. 할머니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흰둥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상처를 입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거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할머니는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는 진전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가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분노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마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흰둥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통영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깨져버렸죠. 사흘째 되는 아침, 병원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분순 할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통증도 심했지만 흰둥이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흰둥이는 어디 갔을까?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위해 들어왔어요. 할머니, 아침 드세요. 약도 드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흰둥이 소식은 없나요? 할머니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하네요. 걱정 마세요. 개들은 영리해서 스스로 돌아올 거예요. 간호사가 위로해 주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같은 시각, 통영시장은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두칠과 칠성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순덕이 언니, 분순이 할매 어떻게 되었대요? 멸치가게 옆에 생선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순덕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네요.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몰라요. 상인들은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시장 입구에 낯익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흰둥이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고 입에는 무언가를 물고 있었죠. 저기, 흰둥이 아냐? 한 상인이 흰둥이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네. 흰둥이가 돌아왔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흰둥이는 사람들을 보더니 곧장 할머니의 빈 좌판으로 향했어요. 흰둥아, 여기 있었구나. 김순덕 아주머니가 반가워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흰둥이 입에 물린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지? 벨트인가? 피가 묻어있네. 흰둥이가 물고 온 것은 검은색 가죽 벨트였습니다. 그런데 벨트에는 분명히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이 벨트 어디서 물고 온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흰둥이는 벨트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이상해. 걔가 이런 걸 물고 오다니. 상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마침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정훈 형사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통영서 강력계에서 근무하는 10년차 형사였어요. 아, 형사님. 이 개가 이상한 벨트를 물고 왔어요. 김순덕 아주머니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벨트요? 이정훈 형사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벨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확실히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이 개가 어디서 이걸 물고 왔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사흘 전부터 사라졌다가 오늘 아침에 이걸 물고 나타났어요. 사흘 전이면 혹시 정분순 할머니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정훈 형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분순이 할매게 맞아요. 흰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더욱 의심스럽네요. 이 벨트 증거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비닐봉지에 벨트를 넣었습니다. 흰둥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흰둥이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형사가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후에 국과수에서 벨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트에서 검출된 혈액은 정분순 할머니의 것이었고 벨트 자체에서는 김두칠의 DNA가 발견되었어요. 이거 확실한 증거네요. 즉시 김두칠을 체포하겠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동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칠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벨트는 폭행 당시 할머니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두칠이 발악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흰둥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할머니의 눈물에는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흰둥이는 할머니 병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간호사들도 특별히 허락해 주었죠.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흰둥이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흰둥이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김두칠이 체포된 지 이틀 후 이정훈 형사는 흰둥이의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벨트를 물어다 준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형사는 흰둥이가 머물고 있는 할머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흰둥이 상태는 어떤가요? 이정훈 형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흰둥이가 머리 다친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흰둥이는 형사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흰둥이가 참 영리하네요. 그런데 혹시 흰둥이가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 있나요? 이상한 행동이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방향을 계속 바라본다거나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거나. 형사의 질문에 할머니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어제부터 자꾸 창문 쪽을 보면서 짖더라고 해. 뭔가 보이는 게 있나 봐요. 창문 쪽이요?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정훈 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흰둥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창문 앞으로 가서 짖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했네. 저 방향으로 자꾸 짖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형사가 창문으로 다가가서 흰둥이가 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했어요. 저 방향은 도남동 쪽이네요. 도남동이요? 거기는 해안가 창고들이 많은 곳 아닌가에.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흰둥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정훈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후각과 직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사님, 설마 흰둥이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수사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해요. 이정훈 형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형사는 동료와 함께 도남동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흰둥이도 함께 데려갔어요. 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죠. 정말 걔 따라서 수사하는 거야. 동료 형사가 의아해했습니다. 한번 믿어보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 이정훈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도남동에 도착하자 흰둥이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어요. 저기로 가고 싶어 하네. 형사들이 흰둥이를 따라갔습니다. 걔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여기는 오래된 창고들이네. 해안가에는 사용하지 않는 듯한 낡은 창고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그중 한 창고 앞에서 멈춰 서더니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이 창고에 뭔가 있다는 건가? 이정훈 형사가 창고 문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비어 보이는 창고였지만 자물쇠가 새 것이었어요. 이상하네. 창고는 낡았는데 자물쇠만 새 거야. 수상하긴 하네. 영장 받아서 수색해볼까? 동료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흰둥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뭔가 있을 것 같아. 이정훈 형사가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색영장을 받은 경찰들이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흰둥이도 함께 와서 계속 짖고 있었어요. 자물쇠를 자르고 창고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뭐야? 창고 안에는 현금 뭉치들과 장부,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통영 지역 상권 지도가 붙어 있었고 자릿세를 받는 가게들의 명단도 있었어요. 대박이네. 이게 다 증거물이야. 형사들이 흥분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야? 숨어있던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칠성파의 간부급 인물인 박 회장이었어요. 칠성파 박 회장이군요. 체포합니다. 이정훈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곳을 알아냈어? 박 회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걔가 가르쳐줬어요. 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화장부를 분석한 결과 칠성파가 통영 지역에서 걷어들인 자릿세가 월 2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 규모였다니. 흰둥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 찾았을 거야. 이정훈 형사가 감탄했습니다.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흰둥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창고를 알았니? 흰둥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통영 경찰서는 칠성파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흰둥이의 놀라운 수사 협력 덕분이었죠. 시장 상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자릿세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칠성파 조직이 일망타진된 소식은 통영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흰둥이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어요. 각종 언론사에서 앞다투어 취재 요청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KBC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할머니 병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인터뷰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인터뷰를 해? 할머니가 당황해했습니다. 평생 방송에 나올 일이 없었던 할머니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어요. 할머니, 흰둥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갈 필요는 없잖아, 얘. 흰둥이만 나가면 되지.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흰둥이 사건이 톱뉴스로 방송되었습니다. 진돗개가 조직을 무너뜨리다라는 제목으로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보도되었어요. 통영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한 마리 진돗개의 용기와 지혜가 어떻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들려왔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통영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흰둥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흰둥이 어디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걔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관광객들이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순덕 아주머니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은 흰둥이 이야기를 들려주느라 바빴어요. 우리 흰둥이는 원래 영리했어요.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니까요. 정말 의리도 있고 용감하기도 하고. 이런 개는 처음 봐요. 상인들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더 머물기를 권했지만 할머니는 흰둥이와 함께 시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분순이 할매, 드디어 나오셨네. 시장 사람들이 할머니와 흰둥이를 환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제 무서운 사람들 없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 흰둥이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상인들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오후 통영시장이 직접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분순 할머니 그리고 흰둥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시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과분해.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와 흰둥이 덕분에 우리 통영에서 자릿세 범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장의 선언에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흰둥이에게는 통영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싶습니다. 명예시민증을 걔한테 줄 수 있나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흰둥이는 통영의 영웅이에요. 시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통영시청 앞 광장에서 흰둥이 명예시민증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석했어요. 진돗개 흰둥이에게 통영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합니다. 시장이 선언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흰둥이는 할머니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꼬리는 살짝 흔들고 있었어요. 흰둥아, 너 유명해졌구나. 할머니가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여식 후에는 기념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둥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 흰둥이가 어떻게 그 창고를 찾았다고 생각하세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글쎄, 우리 영감이 살아계실 때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걔는 사람이 못 보는 걸 본다고 하셨거든요. 할머니의 대답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흰둥이가 특별한 훈련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서 키운 평범한 개예요. 다만 의리가 있고 정의감이 강한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흰둥이에게 말했습니다. 흰둥아, 너 덕분에 우리 동네가 평화로워졌구나. 고마워. 흰둥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안함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통영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되었죠. 명예시민증 수여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시장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정분순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좌판 앞에서 멸치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비록 갈비뼈 부상으로 인해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분순이 할매, 오늘 컨디션 어때요? 김순덕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무서운 일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흰둥이는 여전히 할머니 곁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낯익은 얼굴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정훈 형사와 동료들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이정훈 형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흰둥이도 건강해졌고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칠성파 재판에서 전원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정말이에요. 다행이네.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압수한 자릿세 돈은 피해를 본 상인분들께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이고, 그런 돈은 받고 싶지 않아요. 다른 데 써주세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통영시에서 시장 상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 형사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흰둥이를 보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할머니, 흰둥이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젊은 커플이 부탁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찍으세요. 흰둥이도 좋아할 거예요. 할머니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흰둥이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걔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흰둥이는 특별해. 사람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쯤 할머니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드니 한 중년 남성이 좌판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예전에 이 근처에서 식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느 식당이셨나요? 시장 입구 쪽 바다횟집이었습니다. 작년에 문 닫았어요. 남성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 집. 왜 문 닫으셨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칠성파 때문이었어요. 자릿세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안 됐네. 할머니가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용기 내서 거절해 주신 덕분에 이런 일들이 밝혀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성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지. 할머니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시 식당을 열어볼 생각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요. 잘 됐네. 열심히 하시면 잘 될 거예요. 할머니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해질 무렵 시장을 정리하면서 할머니는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흰둥아,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할머니가 흰둥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게가 진짜 영웅개예요? 아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흰둥이는 정말 용감한 영웅이야.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나도 흰둥이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 용감해질 수 있어. 할머니의 말에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흰둥이 덕분에 동네가 참 평화로워졌어요. 당신도 고마워하겠지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흰둥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누군가 물었다. 걔가 어떻게 창고를 알았을까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영감이. 흰둥이 눈을 빌려본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흰둥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하는 듯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핫았습니다. 통영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평화로운 마을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흰둥이가 통영의 영웅이 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한 바퀴 돌아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통영 항구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분순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멸치를 팔고 있었고 흰둥이도 변함없이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흰둥이를 보는 눈빛이 특별했죠. 할머니, 오늘 신문 보셨어요? 김순덕 아주머니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둥이 동상을 세운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동상이요? 설마. 할머니가 놀라며 신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정말로 통영시에서 흰둥이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아이고, 과분하네. 동상까지 세울 필요가 있나요? 할머니가 당황해했습니다. 당연하죠. 흰둥이는 우리 통영의 자랑이에요. 김순덕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통영시청에서 공식적으로 흰둥이 동상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통영 항구 입구의 작은 공원이었어요. 시민 여러분께서 성금을 모아주신 덕분에 흰둥이 동상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동상 제막식은 다음 달 흰둥이가 두칠의 벨트를 물고 온 날인 5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심지어 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해외에서도 흰둥이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이정훈 형사가 할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 우리 흰둥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흰둥이를 바라봤습니다.
흰둥이는 평온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5월 15일, 드디어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영을 찾아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돗개 흰둥이의 동상을 제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시장이 제막식을 시작했습니다. 흰둥이는 단순히 한 마리의 개가 아닙니다.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며 우리에게 희망을 준 영웅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흰둥이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제막하겠습니다. 천이 거치자 아름다운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둥이가 앞을 바라보며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동상 아래에는 진돗개 흰둥이 마이너스 통영의 수호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흰둥이랑 똑같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흰둥이는 자신의 동상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마치 저게 나야?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 할머니와 흰둥이는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어요.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아이고,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우리 흰둥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정말 고마워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흰둥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흰둥아, 내가 우리 동네를 지켜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곁에 있어줘. 할머니가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와 흰둥이도 집으로 향했어요. 동상은 혼자 남아 통영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흰둥이에게 말했습니다. 흰둥아, 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정말 좋아졌구나. 사람들도 서로 도우며 살고 무엇보다 안전해졌어. 흰둥이는 할머니 곁에 누워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람 불고 파도 치는 날이면 사람들은 말한다. 흰둥이는 지금도 보고 있어. 누가 바르게 사는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부터 통영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동상 앞을 지날 때마다 흰둥이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몇 달 후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나쁜 일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아. 흰둥이 동상이 무서운가 봐요. 맞아요. 흰둥이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정직하게 살게 되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흰둥이는 영원한 수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통영 항구를 찾는 사람들은 흰둥이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흰둥이처럼 정의롭고 용감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바람 불고 파도 치는 날이면 동상의 흰둥이는 여전히 통영 바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지금도 여기서 모든 것을 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정분순 할머니는 오늘도 시장에서 멸치를 팔며 흰둥이와 함께 소중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웅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죠.